네, 이번 시간에는 운동과 엔돌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마라톤 뛰면 처음에는 고통스럽다가 10km 정도 지나갈 때쯤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runners high 그러죠. 10km 정도 넘어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시점을 지나게 되면 몸에서 지금 제목에 있는 엔돌핀의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엔돌핀의 맛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운동과 엔돌핀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돌핀에 의한 사냥의 성공을 한번 볼까요? 인간에게 왜 엔돌핀이라는 형태의 분비가 시작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강한 운동을 하면 바로 짐승을 먹거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 일단 상당히 심하게 운동해야겠죠. 동물보다도 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아니면 기습적으로 뛰어야, 운동을 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돌핀이라는 단어는 저렇게 영어로 쓰는데 정확하게는 엔도, 바로 이게 내 몸속에서 나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몰핀입니다. 내 몸속에서 나오는 아편, 몰핀. 그 엔돌핀을 강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분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엔돌핀 분비의 원인은 숨이 차고 그리고 근육의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원인이고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게 되면, 장시간 하게 되면 당연히 숨이 차겠죠. 그리고 근육의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그러면 운동이 심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운동을 멈춰버리면, 이게 만일 사냥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힘들어 못하겠어 딱 주저앉으면 아마 그 사냥은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야 그러지 말고 사냥을 성공시키려면 더 뛰어 주문하는 게 엔돌핀을 딱 분비해주면 힘든 거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엔돌핀이 나오면 그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원시인이 사냥이나 채집 시에 고통을 잊고 그 사냥 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엔돌핀이 분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제살 파먹기죠. 그러나 틀림없는 건 저것 때문에 사냥의 성공은 좀 잘 될 거라고, 성공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돌핀에 의한 사냥의 성공, 형태도 있지만 성기능의 억제작용도 있어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면 성기능이 억제되게 되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올까요? 여자 선수들, 전문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경주기, menstrual 사이클이 아주 불규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기능이 억제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림사의 스님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를 얻게 되지만, 기술도 얻고 그러게 되지만, 그 하는 동안, 수련을 하는 동안은 성기능이 억제돼서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2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그 엔돌핀에 의한 성기능 억제작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돌핀의 진통작용은 근골격계를 무리하게 작동시켜서 근육 손상이나 혹은 피로골절 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 뼈에 실금이 갔어요. 피로골절에 나타냈다고 그래요. 라고 자기가 모를 정도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데 보면 엔돌핀에 의해서 과격한 운동으로 넘어가는 통에 이런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엔돌핀의 성호르몬 억제 기능, 말씀드렸던 대로 여자 선수의 월경불순이나 무월경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엔돌핀에 의한
이체적인 효과였던 것이죠. 소림사의 스님은 수련을 통해서 성기능을 억제시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엔돌핀이 가지고 있는 사냥의 성공과 함께 성기능 억제작용,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겹쳐서 나타나는 그런 작용들입니다. 임신과 엔돌핀 한번 볼까요? 태화와 산모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 서로 다투는 관계를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임신과 엔돌핀에 관한 얘기입니다. 태아 쪽의 태반에서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돌핀은 영양분을, 혈관을 이완시켜서 영양분을 태아 쪽으로 쏠리게 해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산소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되도록이면 탯줄을 통해서 자기한테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죠. 혈관을 열면, 그쪽을 열어놓으면 당연히 좀 더 많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이가 그걸 노리고 엔돌핀을 딱 분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엔돌핀은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자기한테는 영양분을 많이 오게 하지만 엄마한테는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 상황이 그렇게 정상 상태가 아닌 정말 곤혹스러운, 고통스러운 작업인데도 그리 힘이 들지 않고 조금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엔돌핀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분만을 해볼까요? 분만을 하면 태아 쪽 태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엔돌핀을 분비하는 장소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아이와 함께 태반도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엔돌핀이 지속적으로 나오던 태반이 없어졌으니까 그 상황에서 엔돌핀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엔돌핀이 사라지고 나면 엄마는 아편 중독자의 금단 현상과 같은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는 분만되어 태반과 같이 없어졌고 엔돌핀의 분비 장소인 태반도 없어지니까 몸에 엔돌핀치가 쭉 떨어지게 될 거예요. 바로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맙게도 아이가 젖을 빱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다시 엔돌핀과 함께 기분 좋게 만드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게 돼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니까 아이가 젖을 묻는 동안에 산후 우울증에서 약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엔돌핀이나 옥시토신이 아이가 엄마에게 주는 엄마 산후 우울증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젖을 물면서 그렇게 공급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아이는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옥시토신의 물질은 엄마는 기분 좋게 만들지만 아이에게는 또 젖이 잘 나오게 만들어주지요.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를 배려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젖을 잘 먹기 위해 이 방법을 쓴다고 하면 조금 야박한 거야. 하여튼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이 완화됐죠. 근데 아이가 또 금방 젖을 띠겠죠. 당연히 이유식을 하고 이제 젖을 띠게 되면 또다시 젖 물고 있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나오지 않기에 또다시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의 속셈은 엄마의 건강이 아닌 젖을 얻으려는 데 있었는데 아기가 젖을 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돌핀하고 또 옥시토신이 또 금방 뚝뚝 사라지겠죠. 젖을 떼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와 피부 접촉을 또 시작하죠. 뭐 그전에도 했지만 계속 스킨십을 하고 아이가 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웃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해주니까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스킨십에 의해서 또다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반에서 나왔던 엔돌핀이 분만하면서 사라졌고 그러다 우울증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가 젖을 무니까 또다시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나와서 기분이 좋고 그냥 넘어가다가 아이가 젖을 떼면 또다시 아이의 여러 가지 반응, 스킨십 이런 것 때문에
엔돌핀이 또 쫙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4, 5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스킨십을 원치 않아요. 막 도망다니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정말 때려주고 싶죠. 그러면 엔돌핀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화만 솟구칩니다. 결국은 아이는 내 품 안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엄마는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뭘까요? 그때쯤 되면 다음 아이를 갖습니다. 2번째 아이를 갖고 또다시 그 작업을 반복하게 되겠죠. 슬픈 어미의 현실입니다. 임신 중독을 볼까요? 지금 아이와 엄마가, 아이는 자기한테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 태반에서 엔돌핀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 영양분을 막 먹어 치운다고, 자기한테 오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의 경우 엄마가 자기한테 영양분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바로 그 결과물은 임신 중독으로 나타나게 돼요. 태아가 자기에게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엄마의 혈압을 높입니다. 임신 중독의 한 증상이 엄마의 산모의 고혈압이죠. 엄마의 혈압을 높여요. 혈압이 높아져야 엄마로부터 영양분 산소가 자기한테 잘 옵니다. 바로 엄마의 혈압을 높이는, 임신 중독으로 가게끔 하는 속셈이죠. 2번째는 엄마의 혈당을 높입니다. 엄마의 혈당을 높여야 그 당이, 높아진 혈당이 나한테 올 수 있겠죠. 임신 중독의 또 하나의 증상은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혈압 높이고 엄마의 혈당을 높여서 자기한테 영양분이 잘 오게끔, 거의 무지막지한 것 같죠. 일전에 제가 아이를 큰 기생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현실을 보면 큰 기생충임에 틀림없는 것 같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를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부쩍부쩍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심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이는 아비의 유전정보 반과 어미의 유전정보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합친 것이 수정란으로 해서 이렇게 태아로 크고 있는 것이죠. 그 유전정보 중에 엄마의 유전정보는 되도록이면 아이가 작게, 그리 크지 않게 성장하게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비의, 그러니까 남성 아버지죠. 아비의 유전정보는 아이를 크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답니다. 엄마는 자기가 죽지 않고 잘 분만시키려면 아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아비의 경우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좀 더 얘가 크게 자라서 나와서 좀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실제로는 유전자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 그 수정란에 있는 반끼리도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죠. 임신과 엔돌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스킨십과 엔돌핀 볼까요?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서로 피부 접촉을 덜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불을 이용 다를 줄 알게 되었고, 바늘을 발명해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크게 털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어요. 털을 거의 다 빼버리고 피부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불을 다루고 옷을 입고 털을 빼고 피부의 건강을 얻은 게 우리 지금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 털과 털이 마주치면서 얻어졌던, 아까 어린아이와 산모, 엄마가 느꼈던 그런 스킨십에 의한 엔돌핀 분비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동물보다는 훨씬 줄어든 상황이 됐죠. 인간은 서로 피부 접촉을 덜 하는 편입니다.
털이 적어서 촉각 자극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엔돌핀 분비를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웃음 등으로 보충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엔돌핀이 우리에겐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 스킨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최소화되었으니 다른 방법, 바로 웃음이라는 방법으로 보충하고 있는 셈이죠. 성적 자극도 큰 몫을 한다는 것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동물보다는 번식을 위하지 않고도 보노보원숭이나 인간의 경우에는 번식과 관계없이 성적 자극을, 다시 말하면 짝짓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돌핀과 관련된 스킨십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논문이 다 있네요. Sexual activity, 성적 행동은 idiopathic headache, 좀 어려운 단어죠. 원인을 잘 모르는 두통의 치료 방법으로 가능하다. 성적 자극이 그런 두통을 완화시킨다는 형태의 논문입니다. 이때의 엔돌핀, 옥시토신이나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운동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도 없애주고 그리고 대사성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건강을 지금 운동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말씀드린 중입니다. 지방을 없앴습니다. 대사성 염증을 줄여줬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됐죠. 다시 또 좋은 방법,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속에는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우리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굳이 적과 우리 편을 나눈다면 백색 지방은 적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대사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적인 반면 갈색 지방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주 열량을 높이는 괜찮은 형태의 지방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백색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으로 가는 것이고 갈색 지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반대로 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고맙게도 운동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백색 지방에서 사실은 갈색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베이지색 지방이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죠? 백색에서 베이지, 그 다음에 갈색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갈색 지방이 있고 가운데에 베이지색 지방이 있고 오른쪽에 백색 지방이 있습니다. 백색 지방의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우리에게는 적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갈색 지방인데 열을 만들어내면서 많이 소모해 버려서 갈색 지방은 있어도 지방의 여러 가지 해로운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방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색 지방의 양도 줄이지만 그 백색 지방의 성향을 왼쪽에 있는 베이지색이나 아니면 그 왼쪽에 있는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지방이 있지만 건강한 지방을 가졌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운동과 함께 이런 물질도 마찬가지로 갈색 지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운동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보시면 이런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백색 지방이 이렇게 갈색 형태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운동이 그런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계통의 이 물질,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고 있는 블루베리나 포도, 사과 등에 있는 저 폴리페놀 계통이
베이지색 지방의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색 지방에서 베이지색 지방으로 만들어주니 운동과 함께 이런 색깔이 있는 과일은 우리 건강에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